찌멍과 찌맛 사이 채널의 메인 테마가 입질 영상이다 보니 영상에 달리는 댓글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은 입질 영상에 나오는 찌가 도대체 어디 거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썸네일 제목인 국내 입질 영상 원톱 찌찌TV라는 수식어가 다소 불편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국내 입질 영상 원톱을 지향 중인 찌찌TV 의미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널 열성 구독자분들은 아실 테지만 찌찌TV가 현재 실내 바다낚시터로 출조해 주력으로 사용 중인 찌는 루키드의 현형찌 S006과 S004 제품입니다. 몸통이 하얀색은 S006, S004, 똑같은 스펙의 몸통이 블랙인 거는 SP006, SP004입니다. 2년째 사용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업체 측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제품 협찬을 받아 다양한 환경에서 극한으로 아낌없이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왜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해 사용 중인지 그 이유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낚시터 찌의 경우에는 구멍찌와 막대찌 상관없이 0.5호, 0.8호, 1호, 1.5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호수라는 게 있고 맞물려 사용하는 바다 봉돌에도 역시 똑같이 0.85, 1호, 1.5호, 2호, 3호 이처럼 번호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렵지 않게 찌와 봉돌 각각 따로 구매해 채비를 완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도 과거 그랬지만 0.5호, 0.8호를 각각 5B, 8B로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무게가 서로 다른 단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바다낚시터 채비를 다룰 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연예인 이름과도 비슷한 현형찌는 태생이 민물 전자찌입니다. 붕어와 잉어 등 민물 어종에 특화되어 만든 민물 낚시용 찌라는 얘기입니다. 제품 겉표면이나 제품 구매 페이지에도 앞서 얘기했었던 바다낚시터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위인 호수라는 게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 아니 모든 민물 전자찌가 호수 대신 부력이라는 게 표기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 실내 바다낚시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찌맞춤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찌맞춤이라는 용어가 낚시에 이제 막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지금부터는 설명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막으로 민물 전자찌와 바다 봉돌 호수 옆에는 부력과 무게를 그램으로 표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민물 전자찌를 태생과는 전혀 다른 환경인 바다 낚시터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력과 봉돌 무게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 설명 과정 역시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번거롭고 귀찮아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그냥 아주 쉽게 S006 제품의 경우에는 1.5호 바다 봉돌에 물려주면 되고 S004 제품의 경우에는 0.85 바다 봉돌에 맞물려 사용하시면 실내 바다낚시터에서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S006 제품과 바다 봉돌 1.5호의 부력과 무게가 차이 나는 것 눈치채셨나요? 자, 부력이 8g인 S006 제품에 5.625g의 무게를 가진 1.5호 바다 봉돌 대신 표기된 부력과 동일한 8g 무게의 봉돌을 한번 매달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찌의 톱만 수면 위에 살짝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부력과 침력이 0인 제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민물낚시의 경우에 바닥에 떨어진 먹이를 흡입한 직후 위로 상승하는 토종 붕어의 특성을 고려해 올림 낚시라 불리우는 이와 같은 낚시 조법이 탄생했으며, 바닥에 놓인 미끼를 물고 토종 붕어가 상승과 동시에 침력이 깨지면서 찌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기가 막힌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독특한 낚시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더군요. 팩트 체크를 위해 몇 번 검색을 시도해 봤는데 우리나라 외에 올림 낚시를 하는 나라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봉돌을 꺼내어 가위로 잘라 무게를 덜어내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형태의 민물에서 사용하는 편납 봉돌 등은 수질 관리 차원에서 실내 바다 낚시터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부력을 잡는 용도의 납으로 만들어진 좁쌀 봉돌 역시 실내 바다 낚시터에서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출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력과 침력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찌가 수면 위로 점점보다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찌가 거의 몸통까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물낚시에서는 이처럼 찌톱을 수면 위로 나오게 하고 하는 낚시를 민물 중축 낚시라 불리우며 일본에서 전파된 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물 중축 낚시와 바다 낚시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찌찌TV의 경우에 바다 봉돌 1.5호에 물려 사용하는 S006은 유속이 빠르고 활성도가 좋을 때 주로 사용하며, 바다 봉돌 0.85에 물려 사용하는 S004는 유속이 느리고 예민한 시기에 주로 사용합니다. 현재는 1.5호에 맞물려 사용하는 S006 제품이 판매 중인 S제품 라인업 가운데 가장 고부력찌인데, 만약에 바다 봉돌 2호, 3호에 맞물려 사용 가능한 S007, S008과 같은 제품이 향후 출시가 된다면 실내 바다 낚시터뿐만 아니라 바다 좌대, 노지 바다 낚시터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업체 측에는 꾸준히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생이 민물 전자찌이다 보니 수요가 민물 낚시에 포커스가 맞추어 있어 바다 2호와 3호는 민물 낚시에 사용하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찌이기에 생산 가능성은 현재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물론 가까운 미래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아진다면 당연히 생산 유통될 거라 기대해봅니다. 찌맞춤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호수가 표기된 무게처럼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다 낚시터에서 즐겨 사용하는 유동치라고 하는 봉돌인데, 채비를 해체할 필요 없이 보시는 것처럼 봉돌만 빼내어 교체가 가능해 무척 편리합니다. 전자저울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1.5호인데도 무게가 제각각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g 무게의 황동구슬을 따로 준비해 가지고 다니면서 채비를 할 때 여부력을 잡아 좀 더 예민하게 운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낚시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한 가지 있는데, 너무나도 정교하고 지나친 찌맞춤은 되려 정신건강에 해롭고 낚시의 즐거움을 망친다는 거죠. 그냥 부력이 8g인 S006은 1.5호 바다봉돌, 부력이 5g인 S004는 0.85 바다봉돌에 맞물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채널에서 찌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96명이 참여했던 설문의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찌 선택과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예민성이 39%, 시인성이 32%, 가격이 25%, 내구성 4%로 많은 분들이 찌를 선택할 때 예민성과 시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찌찌TV도 찌를 선택할 때 예민성과 시인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택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민성과 시인성, 내구성과 가격 모두를 충족해주는 찌가 바로 현영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 영상을 통해 추천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현영찌 S와 SB 시리즈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지난해 연말 다른 라인업 제품도 업체로부터 몇 종류 협찬을 받았는데 아직 충분히 테스트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입질 영상 촬영을 병행하면서 낚시를 하는 입장에서 현영찌 S 시리즈의 장점과 퍼포먼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체 길이 25cm의 단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있어 채비 트러블도 적고 수심 2m 이내에 실내 바다 낚시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이즈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태생부터 민물 전자찌이다 보니 예민함의 끝판왕격인 붕어포에게 중점을 두고 제작되어 있어 예민성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셋째, 민물 전자찌의 경우 부력 8g은 흔하지 않은데 바다봉돌 1.5호에 맞물려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강점입니다. S006은 1.5호에 맞물려 사용하지만 사실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1.85 정도의 무게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여부력을 잡기 위해 황동구슬 1g짜리를 더해 채비를 완성하는 거고요. 넷째,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바로 시인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 시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착되어 있는 4점 등을 제거하고 상호 호환되는 현영찌 E 시리즈의 7점 등으로 찌탑을 교체해 입질 영상에 활용 중입니다. 교체하더라도 부력과 침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나머지로는 5,900원의 합리적인 가격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내구성도 기존에 사용해본 타 제품에 비해 오래갑니다. 입질 파악이 가능한 스마트 기능은 조사님에 따라 호불호가 있고 저 역시 장점으로 보진 않기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는 실내 바다 낚시터에서 민물 전자찌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만 제가 낚시 입문했던 3년 전만 하더라도 실내 유토에서 민물 전자찌를 사용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판매하는 제품도 다양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몸통은 바다 막대찌에 찌톱만 민물 전자찌로 개조해 입질 영상에 활용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실내 유토에서는 구멍찌보다는 막대찌도 바다 전자 막대찌보다는 민물 전자찌가 당분간은 강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찌멍과 찌맛 사이 찌찌TV